2014년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시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가장 아름다운 인물 심사위원장께서 대표로 심사평을 듣겠습니다. 네. 이웃사랑 상에 대해서는 회장자가 여러 분 계셨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이번에 이웃사랑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기울여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웃사랑은 치과 전문의로서 사회적 약자와 어려움을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사람을 몸소 실천한 점을 높이 생각하여 신태훈 치과 의사 선생님을 선정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심사평을 마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시상식은 상자, 상패 전달로 하겠습니다. 네. 2014년 가장 아름다운 인물 이웃사랑상 신태훈 치과의사 전문의사로서 사회적인 약자의 어려움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의료계의 멘토로서 스승의 길을 걸어온 신태훈 의사를 2014년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서울교육방송 서울입니다. 저 말고도 이렇게 이 세상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꼭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여러 그런 봉사를 하시면서 지내신 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연치 않게 저에게 이런 상을 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힘이 닿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아니면 네, 치아 관리는 물론 이제 대부분 이렇게 특별히 우리처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고서 이제 잘 관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그냥 잘 관리가 되시는 분이 있고 그냥 평소에 그냥 간단하게 양치질하는 정도만 가지고서도 충분하게 관리가 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관리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는데도 항상 치과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환자분들 이렇게 뵈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를 열심히는 닦는데 정확하게 닦는 방법을 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는 뭐 굉장히 열심히 닦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안 닦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닦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닦긴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못 닦아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닦는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안 닦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치과에 방문하셔서 이것이 이 닦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시면 훨씬 더 이 치아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아 관리가 좀 부실하면 학생들 집중력 떨어지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나요? 치아 관리가 혹시? 이제 보통 치열이 좀 이렇게 고르지 않은 그런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약간 이제 시험 때가 된다든지 과학 긴장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유난히 턱이 아프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치아의 맞물림 이상, 교합 이상에 의해 가지고 오는 그런 턱관절에 무리가 왔을 때 아니면 과학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는 경우에 통증이 생기다 보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충치가 많아서 시험 때 되면 갑자기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들 현역 선수 생활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특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구 던질 때 굉장히 압력이 이렇게 실려서 이제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는데 나중에 저희들 후배들이 마우스피스를 끼는 선수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뭐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치아 관리 방법을 별도로 표현해 아무래도 이제 선수 생활을 직접 프로라든지 예. 뭐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치아에 이제 무리가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어떤 운동을 하시든 간에. 예. 아무래도 이제 일을 꽉 예. 몰고서 했을 때 예. 이제 힘이 좀 더 생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치아에 이렇게 요즘 스포츠 가드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부상을 방지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치아의 맞물림을 고르게 이제 균형을 잘 잡아주는 그런 장치가 이제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들을 치과하고 같이 잘 상의하셔서 해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저 원장님 인터뷰 중에 말씀하셨는데 그 치과 방문 아니고 시 원장님이 그 치아관리법이라든가 네. 영상 같은 거 제작해서 우리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예. 이런 데들한테 공부하시기 위한 그런 거는 없으신지 궁금하고. 네, 한번 또 그렇게 네. 어디 요청이 있으면 제가 한번 또 노력을 저희 해서 서울교육방송 시청자분들 건강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요즘 임플란트 특히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어떤 임플란트가 좋은지 또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뭔가 효과적인 그런 거 한번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임플란트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할 때만 해도 임플란트 치료라는 게 네. 이제 어떤 건지도 의사 선생님도 치과 선생님도 이제 잘 모르던 시기에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임플란트 치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좋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이 계속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했더니 예전에 틀니를 썼을 때보다 훨씬 좋더라. 그렇게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이가 없으면 당연히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이제 한국에서도 임플란트를 많이 개발을 하고 해서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 임플란트가 이제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그렇지만 임플란트를 처음 개발한 곳은 스웨덴입니다. 아, 스웨덴이에요? 네, 오. 스웨덴에서 이제 처음 임플란트 개발을 했고, 저도 이제 스웨덴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한국에서 임플란트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임플란트 치료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는 꼭 반드시 뭐 한국 임플란트냐, 그러면은 뭐 초창기에 그런 개발을 했던 스웨덴의 임플란트라든지 유럽, 미국의 임플란트가 반드시 좋다 이런 그런 개념보다는 실제로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어떤 사람이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도 있죠. 물론 차가 좋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큰 그런 부분의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그 유럽이나 그런 스웨덴에서 개발을 한 그런 선진 기술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술들도 지금 이제 한국에서 많이 따라잡아서 지금 현재는 그런 기술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특화해서 하고 있는 그 노벨 가이드라는 임플란트 치료 방법은 노벨 가이드요? 예, 그 스웨덴에서 이제 스웨덴의 이제 임플란트 개발 그런 회사가 예. 노벨 바이오 케어라고 하는 그런 임플란트 회사가 처음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만든 회사인데 예. 그 회사에서 이제 환자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어떤 가이드라고 하는 거는 그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그 3차원적으로 우리가 CT를 찍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 우리가 심어야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요. 오. 그러니까 우리 뭐 비행기 조종을 할 때 미리 다 시뮬레이션 테스트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미리미리 그 수술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친 이후에 거기에 맞는 그런 장치를 잘 만들어서 그 장치대로 이제 수술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노벨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 방법인데 실제로 이제 이 방법을 하시게 되면 예전에는 뼈 이식 없이는 임플란트를 할 수 없었던 그런 경우라든지 예. 아니면 아예 임플란트 신입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환자분의 케이스에서도 임플란트를 심어서 아주 자기 치아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분의 그런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예전에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요. 환자분들도 너무
나는 예전에 이제 뭐 치과를 방문해서 설명을 들어봤더니 뭐 자기네 잇몸뼈도 없고 뭐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이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이제 한번 들으셨으면 또 이제 그냥 나는 임플란트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예.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뭐 요즘은 이제 CT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검사를 다시 받아보시고 이런 경우에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이제 또 상담을 다시 해보시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런 만약 틀니 같은 걸 쓰신다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그런 환자분들은 틀니도 굉장히 잘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회 생활을 한다든가 그 앞으로 노년 그런 생활에 있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실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면 즐거움이 많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예. 좀 더 즐거운 그런 노년의 삶을 지내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지금 뭐 네. 고기 먹는 맛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임플란트 할 때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플랜트 그 단어에서 나온 건가요, 그게요? 그게 이제 원래 임플란트라고 하는 단어는 예. 이제 모든 그 물론 이제 뭐 심는다는 그런 심는다. 뜻에서 예. 이제 임플란트라는 뜻이 있는데 예. 우리가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보형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가슴에 넣는 그런 것도 다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 예. 이 치과용 임플란트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덴탈 임플란트라고 덴탈, 말을 해야 네. 되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임플란트라고 하면 치과적인 임플란트가 워낙 많이 통용화되다 보니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임플란트를 그냥 치과용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했죠. 네. 그 아무튼 임플란트를 전공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이렇게 뭐 의료보험이나 복지부를 통해서 다양층에 또 저소득층에도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최근에 이제 우리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75세 이상의 그런 환자분들에게 그런 노인연층에 임플란트를 평생 동안 우선은 이제 2개씩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의료보험 정책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70세 이상으로 그렇게 연령을 좀 낮춰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65세 이상 60세까지 이렇게 하려고.